안녕하세요. 상현태입니다. 두 번째 특강으로 이렇게 좀 찾아뵙게 되네요. 어, 이번 주는 이제 현장 실습 마지막 주가 되겠는데, 어,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안내해 드렸듯이 그 매일매일 작성하시는 일지 꼭 좀 작성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잘 완료가 되면 제가 이제 전체적인 종합평가 드릴 건데, 아마 종합평가 점수가 뭐 이렇게 나쁘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잘 수행해 주셨기도 했고, 또 저희 회사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요청드렸던 업무들을 수행해 주셨던 분들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다 이렇게 잘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하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4주간 정말 고생 많으셨고, 또 다음 학기 혹시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뵐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뭐 VR 관련된 내용, 저번에 이제 진행하다가 이제 끊겼던 부분 좀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여러분들 결국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하시면 계속해서 이제 학교를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학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취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자소서라든지 인터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팁을 좀 한번 정리해 드리면서 두 번째 특강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인터뷰나 이런 부분에 많이 이렇게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접했던 느낌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는 시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이제 강의 때 이제 뭐 VR HMD가 과거에 비해서 뭐 100배 이상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했던 굉장히 좋은 영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VR이라는 건 지난번 시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현실 세계를 이제 모방을 해서 또 다른 가상의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 안에 내가 이제 들어가 있는 느낌을 어, 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툴이라고 보고 있는데, 더 보이드가 이제 VR의 어떤 완전체를 구현했을 때 느낌을 한 4, 5년 전에 데모 영상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영상인지 잠깐 한번 보시면서 이 보이드가 꿈꿨던 VR의 미래에 한번 잠깐 관람해 보실게요. 두 번째 영상은 일본 쪽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 VR이라는 건 결국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한 그 VR로 시도가 있는데 되게 재미난 시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부처라고 하는 건데
일본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독신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VR로 표출됐던 것 같아요. 잠깐 한번 영상 보시죠. プッチョあー 근데 이 부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여자친구가 껌을 먹여주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일본이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아이디어를 VR로 プッチョあープッチョあー 네, 가상의 여자친구 편이었습니다. VR로 다시 좀 돌아가 볼게요. 일단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가상현실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나 애니메이션 정말 많이 있습니다. 뭐 공각기동대라든지 매트릭스라든지 토탈 리콜이라든지 롬모맨이라든지 뭐 트론, 아바타 이런 것들 다 가상현실, 가상 공간을 이제 소재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여러분들의 기회가 되셨다면 공각기동대, 이 매트릭스는 한번 꼭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매트릭스의 한 장면을 한번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영상에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잠깐 한번 보시죠. This will feel a little weird. This is the construct. It's our loading program. We can load anything from clothing to equipment, weapons, training simulations, anything we need. Right now, we're inside a computer program. Is it really so hard to believe? Your clothes are different, the plugs in your arms and head are gone. Your hair has changed. Your appearance now is what we call residual self-image. 이 매트릭스의 세계관을 잠깐 좀 말씀드리면 인류가 이제 기계한테 점령당한 미래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기계에 어떤 에너지원을 제공하는 건전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에 다양한 그 튜브 같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 인간의 다양한 에너지를 이렇게 흡수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인공 네오가 이제 몸에 이제 다양한 구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가상 공간에 들어갔을 때는 그런 이제 구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다음에 그 네오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니까 이 모피어스라는 사람이 진짜에 대해서 정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되게 재밌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영상 이어서 좀 보시겠습니다. It is the mental projection of your digital self. This isn't real. What is real? How do you define real? If you're talking about what you can feel, what you can smell, what you can taste and see, then real is simply electrical signals interpreted by your brain. 네, 여기서 지금 모피어스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진짜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좀 내리셔요. 그러니까 진짜라는 거는 우리가 결국은 시각적인 정보, 청각적인 정보, 후각, 촉각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진짜냐 가짜라는 걸 느끼고 있는데 이 매트릭스라는 곳은 어떤 그 뇌에다가 직접적인 전기적인 신호를 가해서 모든 것들이 가상이지만 진짜처럼 느끼게 되는 그런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VR이 다양한 이제 형태로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 HMD라고 하는 트렌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아까 앞서 보셨던 매트릭스처럼 뇌에다가 뭔가를 꽂아서 정기적인 신호를 주는 거는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완성도도 떨어지고 되게 위험한 기술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가성비, 좀 안정성을 좀 올려서 한 대안이 결국 저는 이제 VR HMD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MD는 결국은 이제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뇌를 속이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보실 수 있고, 이 HMD는 결국은 시각과 청각을 속이는 뇌와 현실 세계 중간 매개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뭐 VR을 한 5년 정도 하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좀 투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볼레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VR과 AR 기술을 접목해서 가상 여자친구를 이제 개발하는 프로타입 개발을 한번 진행해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60도 동영상 혹은 이미지 컨텐츠를 올릴 수 있는 SNS 서비스를 한번 창업 아이템으로 트라이를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 다닐 때는 이제 VR 게임들을 다양하게 좀 개발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그 게임적인 부분, 이 적색칸에 있는 영역인데, 여기서 이제 그 모바일 베이스의 VR 게임과 PC 베이스의 VR 게임에 대해서 잠깐 좀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5년 전에 이제 이 VR 업계에 뛰어들었을 때 그 크게 이제 그 하드웨어를 양분하던 그 세력이 있었는데, 하나가 이제 북미 쪽 세력과 이제 그 중국 쪽 세력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일본의 어떤 PSVR도 있긴 있었지만, 이쪽은 워낙 이제 그 콘솔이 잘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VR에 대한 어떤 확신은 좀 적었던 시기였던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다양한 회사들이 이제 VR HMD를 만들었었고, 또 이제 북미 같은 경우는 이제 오큘러스라고 하는 그 페이스북 인수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치고 나가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그 개발사들의 이제 개발 전략은 컨텐츠 하나를 만들어서 다양한 HMD에 포팅 개발하는 형태의 개발을 좀 많이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하드웨어는 다양하게 이제 시도가 됐었고 준비가 됐었는데, 그 VR 컨텐츠는 아무래도 개발사들이 이제 막 뛰어들던 시기였기 때문에 질 좋은 컨텐츠가 많이 부족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좀 두각을 나타냈던 컨텐츠 같은 경우는 뭔가 인수가 되기도 했었고, 많은 투자가 오가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기회였던 거기도 하죠. 이제 VR 개발을 했을 때 모바일 베이스 같은 경우랑 이제 PC 파워포인트가 좀 갑자기 이제 뭔가 버벅이면서 꺼졌나요? 그래서 다시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그 PC랑 모바일 VR 관련된 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어려움을 좀 겪었던 적이 많았어요. 특히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는 부족한 인풋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게임이 좀 되게 제한적인 상황이 좀 많았었거든요. 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컨트롤러 제공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지만, 사실 눈을 가지고 가리고 하는 HMD의 특성상 그 일반 이제 그 컨트롤러 게임 컨트롤러를 제공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이제 제약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코넥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 베이스의 게임은 아래 요 페이지와 같이 좀 풀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제한된 인풋 디바이스가 있다 보니까 그 디바이스에 맞게끔 개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게임이 되게 좀 단조롭긴 해요. 뭐 가령 이제 뭔가 무기를 집을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달아보고 터치를 한다면 베이스가 펴지고, 이동 같은 경우는 VR이 이제 멀미가 많다 보니까 그 뭔가 이제 이동할 곳을 인지하고 이동하면 멀미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코넥에서는 이걸 내비게이션 UI라고 하는데, 잠깐 한번 보시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동 방식을 좀 풀었고요. 공격 같은 경우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자동 공격 아니면 뭔가 터치 패널 이용해서 하는 공격. 네, 굉장히 좀 단조롭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초기에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진행했던 게임 중에서 그 모바일 게임으로 개발되던 게임을 VR 버전으로 포팅하는 프로젝트가 좀 있었어요. 그 스매싱 더 배틀이라고 하는 게임인데, 그 이 게임은 이제 그 한대훈 대표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인디 게임 개발자분이 개발하시던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조이패드를 써서 하는 게임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컨트롤러의 어떤 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HTC 바이브용으로 개발해야 되는데 이 바이브 하나에 들어가는 인풋이 되게 제한되어 있거든요. 양손을 쓰다 보니까 어거지로 이제 그 포팅을 좀 진행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 경험이 되게 좋지 않았어요. 잠깐 이제 이 스매싱 더 배틀이 어떤 게임인지 잠깐 한번 영상을 좀 봐야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모바일 게임과 모바일 VR 게임과 PC용 VR 게임은 좀 다르게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인터페이스적인 문제가 닥치면 높은 스펙의 그 게임을 낮은 스펙으로 그 다운그레이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원래 원작자가 진행하려고 했던 혹은 기획자가 진행하려고 했던 게임의 어떤 게임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바일 베이스의 VR이면 모바일 형태의 전용으로 만드는 게 좋고 PC면 PC 전용으로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어떤 경영진의 니즈에 의해서 전략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PC와 모바일을 같이 개발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답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낮은 스펙의 디바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게임을 개발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이제 PC용이든 모바일이든 나는 멀티 플랫폼 게임을 개발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런 인터페이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반드시 고민을 좀 하시고 제가 이제 드리는 팁은 낮은 스펙의 디바이스에 맞추는 게 맞다. 이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매싱 더 배틀은 저희가 이제 포팅 개발하면서 이 한대훈 대표가 YJM이라고 하는 회사 이제 후속작 개발을 좀 진행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마케팅 포인트로 인해서 이 후속작에 대한 느낌을 좀 이렇게 메이킹 영상을 좀 만든 게 있었고 그런 형태의 마케팅을 했다. 뭐 이런 것들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모바일 버전도 이제 결국은 좀 계속해서 이제 디벨로핑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컨트롤러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컨트롤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그 PC의 어떤 느낌을 따라가기는 많이 힘들었었고요. 뭐 발전은 있었지만 그래도 모바일 VR HMD는 그 모바일이다 이런 한계를 여실하게 좀 보여주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정리 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그 VR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버튼을 요구하는 게임보다는 심플하고 직관적으로 게임을 좀 디자인할 필요가 있고요. 또 모바일 VR과 이제 하이엔드 VR의 어떤 인풋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멀티 플랫폼을 생각한다면 가급적이면 부족한 디바이스의 특성을 기준으로 해서 게임을 디자인해야 된다는 거 꼭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모바일이나 이제 PC용 베이스의 VR 게임은 인풋 인터페이스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제 그 디바이스적인 특성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VR로 이식을 한다고 한다면 VR 전용 게임을 만드는 것을 저는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1세대 같은 경우가 이제 PC 베이스로 갔을 때 굉장히 이제 고사양의 스펙을 요구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4년 전에 나왔던 자료긴 한데 4년 전에 사실은 이 VR을 돌리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한 100%의 어떤 지금 이 부분 보이시잖아요. 그 하단에 있는 게이지를 보시면 이 VR을 돌릴 수 있는 스펙은 전 세계에 출하된 PC의 한 16%의 유저층밖에 확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이제 VR이 고가기도 한데 그 전체 이제 그 16% 되는 인원 중에서도 VR을 제한적으로만 선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저풀이 굉장히 적은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뭐 좀 비싸다. 그리고 이제 뭐 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이제 그 불편하고 안정성이 떨어진다라는 니즈가 불편함이 좀 있다 보니까 새로운 니즈들이 좀 발생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2세대 VR 기기들은 모바일 베이스, 그러니까 모빌리티 같은 것들, 그러니까 휴대성이 굉장히 좀 강화가 됐었고 선도 없어졌었고 뭐 이렇게
모바일 베이스긴 하지만 그 컴퓨팅 파워가 상대적으로 좀 올라간, 그리고 이제 컨트롤러를 제공하는 형태로 발전하기 시작을 했었고, 그것에 대한 시발점을 연 게 이제 오큘러스 퀘스트라고 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사실 이제 저는 페이스북이 이제 VR 쪽에서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렇게 여러 가지 라인업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오큘러스 고, 그다음 오큘러스 퀘스트, 오큘러스 리프트 이런 형태로 굉장히 이제 로우 디바이스부터 이제 하이엔드 디바이스까지 다양한 형태의 HMD를 개발을 했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이 이런 오큘러스 같은 VR HMD 회사를 인수했던 이유는 결국은 그 페이스북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자신의 어떤 플랫폼으로 다 엮는 게 목표잖아요. 그리고 그 엮는 과정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VR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큘러스는 처음에 이제 게임용 디바이스로 개발을 했는데, 아쉽게도 이제 리프트를 개발했던 핵심 개발자들이 이제 많이 퇴사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결국 이제 페이스북의 수장인 마크 주커버그가 결국은 이 HMD, VR이라는 기술도 SNS로 엮으려고 했기 때문에 고성능 디바이스가 필요 없다고 본인이 판단을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하이엔드 스펙의 VR HMD를 개발했던 인력들이 많이 이제 이탈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VR이라는 건 결국 고성능 디바이스가 뒷받침돼야지 좋은 퀄리티의 그 컨텐츠가 나오고 몰입감도 향상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그 SNS로 힘을 발휘하고 있는 페이스북이 밀고 있는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쪽이 나가는 방향을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큘러스 퀘스트의 특징을 본다면 60TOF 지원하고 있고,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고, 전력과 데이터를 공급하는 선이 없어져서 굉장히 이제 역동적이고 편리한 가상현실 경험을 할 수 있고요. 또 모바일 베이스 치고는 컴퓨팅 파워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장점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그 2년 전 영상이네요. 그래서 오큘러스 커넥트에서 이제 오큘러스 퀘스트를 발표했을 때 영상인데, 잠깐 한번 보시죠. Hey there, Hayden Dingman from PC World. We are here at Oculus Connect 5, where we just got our hands on, well, I want to keep calling it Project Santa Cruz, but it is the Oculus Quest now. I'll admit, not my favorite name, but the concept stays the same. This is a standalone VR headset. It is not a Rift replacement. The way that Facebook and Oculus are pitching this is now a 3-tier system. On the low end, you have Oculus Go, which is basically their Gear VR standalone headset, no position tracking on that. On the high end, you have the Oculus Rift, which is still connected to a PC. Obviously, your 2080 Ti or whatever is going to be a lot better than anything they could put in a standalone headset. That also has base stations, so you get full hand tracking wherever you put your hands, which brings us to Oculus Quest, which sort of slots into the middle there. It is a standalone headset, so no wires, same as Oculus Go. The difference is, like the Windows MR headsets last year, it has inside-out tracking, which means cameras on the headset itself. Windows MR only had 2 right in the middle. Oculus Quest has 4, 1 on each corner of the headset. Still none on the back, and we will get to why that's important in a bit. But basically, you get your full 6 degree of freedom, or 6 DOF, as Oculus is fond of saying. Tracking, you get all of your hand tracking, so you can move around a room without needing base stations, without needing a tether to the computer, any of that stuff. Really impressive tech. When we saw it last year at Oculus Connect, back when it was still called Santa Cruz, as I said, it now has an official name. It also has a price, $399. It has a release date of next spring. Pretty impressive still. The main problem is still the hand tracking. We talked about this last year when it was Santa Cruz, but as soon as you move your hands out of the field of view, the headset has no idea what you're doing anymore. They actually demoed the Oculus Quest here with a tennis demo. I don't know why, because that's specifically the occasion that I cited last year where I thought they might have problems. Because what happens when you're playing tennis, if you don't know, if you're not a pro tennis star like me, you look forward, but you move your hand back here to swing, and as soon as you get right about here, the game has no idea what you're doing anymore. So it's a little bit weird that they chose that. So the other demos that we tried worked a lot better. There was one that was called Face Your Fears. Could you hear that scream? Yeah.
little bit of a goofy demo, lots of jump scares, but it worked at least. You could pick up a hammer, move around the environment. That was no teleporting, it was just moving with the analog stick. They also had Super Hot VR, which was probably my favorite thing here. Unexpected, because that was one of the things I tried in Windows MR and had a lot of problems with. The Oculus Quest version works a lot better. I think because they have more of a field of view where they're tracking your hands, you're less likely to put your hand behind your back there at least. So you can still reach down, pick stuff up off the floor. Not perfect, I did have a few problems, but it worked better than I expected. And then they have this thing behind me, this Dead and Buried Arena. This is the real marquee feature here this year. I don't think that this is gonna be ready when when Oculus Quest comes out next year. But basically, Oculus is pitching this as beyond room scale, which is ironic because a few years ago, Oculus didn't even want to do room scale in the first place. But I digress. They have beyond room scale. They're calling this an arena scale demo. It's Dead and Buried, which is a 3 versus 3 multiplayer shooter. It's already out on the Oculus Store. It's out on the Vive, I think, too. You can go play it. What they've done here is they've recreated a giant, I think, 4,000 square foot arena. You can run around. They have a bunch of boxes in there. Those boxes are recreated in game. As far as I know, Oculus, the Oculus Quest headset is doing that. It is scanning the environment and mapping those boxes in. Not 100% sure on that. We haven't talked to anybody about that, so I could be wrong. They might have programmed that in for this demo. But in theory, that's the idea. It would be able to read these objects in the environment and create cover out of them. So yeah, we ran around. We ducked behind cover. We shot a bunch of guns. I picked up a shield and then kind of army crawled my way through for a little bit. Lots of fun and a really impressive demo. These sorts of installations seem like they'd be really great for the burgeoning arcade VR market, where you could have a giant warehouse. Right now, people do that with the Vive, but they need to daisy chain a bunch of Vive base stations together to cover the whole area. Really impressive that you could do the same thing basically with Oculus Quest. No base stations, no wires, anything like that. So yeah, it seems like cool tech, and as I said, $400. I think that this is going to end up being the sweet spot maybe for VR. You don't need a PC, so there's $1,000 off the price right there. There's no wires, so that eliminates one of the big problems with VR at the moment. And $400 is that magic price point that Oculus was aiming at with the Rift originally, and then missed and went to the $600 price. And we all know how that went. So $400 seems more than fair for this. As I said, there are some quirks with the tracking, but honestly, I think that's something that me, as somebody who uses the Rift a lot, uses the Vive a lot, that's something that I'm gonna notice, not something that necessarily, your mom, your grandpa, whoever you rope into using VR, I don't think they're going to necessarily notice those flaws. They're just gonna be amazed that you could put this headset on and kind of look around, set it up, and then go from there. So. Cool technology. We'll see how it goes next spring. I have a lot of questions that I still want to ask them. We still don't have an idea what the resolution is. I think it's supposed to be the same as the Rift. We're not quite sure. We also don't really have an idea of how the arena scale stuff works, how Guardian works, all of that setup. That's stuff that we'll see, I guess, when the Quest comes out next spring. But for now, I'm impressed. I was impressed with Santa Cruz last year. I think this is a cool step forward. And yeah, that's basically all we got from Oculus Connect 5. Other than that, we'll have to wait and see what happens in next year's event. For PC World, again, I'm Hayden Dingman, and we will see you soon. 네, 오큘러스 퀘스트에 대한 내용인데요. 굉장히 좀 잘 정리가 된 영상이라서 한번 공유드렸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이제 VR HMD의 트렌드는 이런 스탠드얼론 버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 발전할 거고, 하드웨어가 5년 동안도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기대되는 그런 이제 HMD의 어떤 기술 트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한 28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빠르게 좀 한번 해봐야 되는데 간단하게 좀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림모션이 있는데 이거는 일단 좀 스킵할게요. 이제 VR 쪽 같은 경우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감을 좀 충족할 수 있는 기술로 좀 발전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HMD 외에 다양한 이제 촉감이라든지 후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충족시키는 기술들이 있는데, 이 햅틱 X라고 하는 제품도 좀 되게 인상적인 제품이라서 한번 영상을 좀 준비해봤어요. 잠깐 한번 보실까요?
촉감을 연구하는 그 햅틱 X였었습니다. 다음은 좀 후각적인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그 정부 지원 과제를 하면서 이 힐링 컨텐츠, VR 힐링 컨텐츠를 개발해온 경험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저희가 들고 나왔던 게 뭐 시각적인 거나 청각적인 요소는 이제 일반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후각적인 부분을 좀 자극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특정 컨텐츠의 어떤 이벤트가 발동이 되면 그 방향제처럼 이렇게 뭔가 확 뿌리는 형태의 이제 그 후각적인 요소를 넣었었는데 이게 이제 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한번 이렇게 향이 퍼지니까 다른 향이 퍼졌을 때 이게 섞이니까 굉장히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악취까지는 아닌데 뭔가 좀 머리가 되게 아프고 향이 섞이니까 이제 컨텐츠에서 원했던 그런 형태의 느낌을 살리지를 못해서 그때 좀 되게 좀 난처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일본에서 바쿠소라고 하는 제품인데 향을 이제 분사하는 형태가 아니고 필름지에 이제 향을 맵핑해 놓고 그 필름지가 돌아갈 때마다 그 향이 느껴지는 형태의 그 하드웨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머리를 잘 썼는데 이 제품 한번 잠깐 보시죠. ではスタート。あ、すごい、すごい、シンプルするのはシンプルするのはつまり正面にすごいね。コーヒー。ではスタート。あ、すごい、すごい、シンプルするのはシンプルするのはつまり正面にすごいね。コーヒーだわ、さっきと同じ香りするわ。水面するだけそうですね。そういうそれに合うかに見ると似たところにそれに合うかに見ると 보시면 이제 그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아래에 있는 그 디바이스에서 필름지가 들어가면서 뭐 커피 향이라든지 초콜릿 향, 머리카락 냄새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장치예요. 面白い。あ、こっちに映ってたんだ。面白い。 바쿠소라고 하는 후각을 연구하는 이제 디바이스입니다. 이제 그 이동 인터페이스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렇게 다양한 기기들이 나왔는데 일단 뭐그 벌텍스 엄니라고 하는 제품이 좀 유명한데 이 제품을 잠깐 보시죠. All right! The power cores are safe for another round! Omega, you're in danger of being overrun. Secure your position. Find your seats, everybody, because you won't.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은 사실 그 가상 공간이 사실은 되게 무한한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그 제한이 없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현재 가상현실은 그 현실 세계의 그 공간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VR HMD도 결국 선이 닿는 거리까지만 이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가상 공간의 어떤 가능성을 충분하게 활용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동 인터페이스를 연구하는 쪽에서는 공간이 무한대로 쓸 수 있는 디바이스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이런 형태, 그러니까 트레드밀 형태라고 하는데 이런 무한 궤도 형태 혹은 이제 그 발판에 뭔가 센서가 있어서 무한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형태의 디바이스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제품을 제가 써봤는데 인식률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가격이 이것도 한 150만 원, 200만 원 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사실 사기에는 너무 이제 비싼 그 비용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사실 뭐 이게 한 3년 전 영상인데 얼마나 더 개선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이런 시도가 있다는 걸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3D 러드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좀 저렴하게 나왔는데 게임용으로는 좀 적합한 것 같아요. 잠깐 영상 보시죠. 발판의 기울기도 저는 이게 플레이스테이션 VR 가격이 10만 원 초반인 것 다음 볼 영상은 이제 사이버 슈즈라고 하는 영상인데 이거는 이제 신발 형태의 어떤 그 기구물을 장착을 하고 이동하는 형태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제 이 제품의 그 단점은 뭐냐면 그 사용자가 보는 방향으로밖에 이동이 안 되니까 보는 방향이 내가 이제 Z축으로 가고 발을 저으면 이제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좌우로 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앞서 보셨던 볼터스 원리라든지 3D 러더보다는 훨씬 더 직관적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 제품은 사용해보지 못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좀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가격이라든지 가성비로 봤을 때는 가장 가격에서 좀 구현하기 좋은 형태의 제품을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 이제 그 에티펩이라고 하는 국내 회사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한 1년 1개월 정도 다녔던 회사에서 만들었던 제품인데 이 회사는 이제 이동 인터페이스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였었고 의자 형태였었고 의자에 탑승해서 그 밑에 있는 발판을 발로 젓는 형태의 하드웨어예요. 근데 이제 가격은 이 제품도 한 150만원, 120만원 정도였었고 다만 이제 그 뭐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금형을 떠야 되는데 그 금형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이런 쇠라든지 이런 것들을 뭔가 이렇게 양산을 하기 위해서는 주물을 만들어 가지고 찍어내는 형태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좀 비싸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에티펩에서 그런 양산을 하기 위해서 주물을 떠야 되는데 그 이제 금형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한 2억 원 정도 들어갔었는데 2억 원 정도의 자금을 회수하려면 이제 결국 그만큼 팔아야 되는데 그만한 시장이 없어서 결국은 금형까지 도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제품만 이제 개발을 하고 런칭을 했는데 잠깐 이제 어떤 제품인지 한번 영상 보시죠. 제가 몸담았던 회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아쉬움이 남는 그런 이제 제품인데요. 좀 재밌는 제품이긴 해요. 사실 이게 금형까지 떴었으면 가격이 아까 15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 가격이 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는 시장 사이즈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좀 비운을 맞이했던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VR HMD만 발전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뭐 촉각이라든지 후각이라든지 이런 제품들 같이 지금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슈가 이제 생겼는데 정부에서도 사실 이제 그 이런 그 비대면 아이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VR이 사실은 작년까지 굉장히 좀 암울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지금 생기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많이 그 정책 자금을 많이 풀고 있고 또 기업에서도 이제 이런 니즈 또 이제 어쨌든 이 어떤 인류에게
커다란 뭔가 이슈가 생기면 패러다임이 전환하잖아요. 그래서 그 패러다임의 전환에 지금 과도기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제가 뭐 준비한 것들은 되게 많아요. 사실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이제 57페이지인데 이게 한 200페이지짜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걸 다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제가 이제 뭐 다음 학기 혹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좀 틈틈이 한번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이어서 할 거는 제가 원래 한 45분에 끊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뭐 자소서라든지 이런 부분 좀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뭐 신입대가 있었고 뭐 2, 3년 차, 5, 6년 차, 뭐 10년 차 이렇게 있지만 사실 뭐 한 7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자기소개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는 이제 이 친구가 얼마나 어디에서 어떻게 근무했고 어떤 프로젝트 했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소서는 어떻게 보면 좀 주니어 레벨일 때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결국 이런 자기소개서 스토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었고 또 뭐 군생활, 남자라면 뭐 군생활도 있었고 아니면 뭔가 사회생활 초입일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잘뭐 풀었다 이런 형태의 어떤 스토리텔링이 좀 필요하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뭐 감동까지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자기소개서에 보통 보면 이제 좀 눈이 가는 거는 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것들을 내가 풀었었고 또 이제 그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해서 이제 해결을 했었고 앞으로 이제 뭐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어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학생활 때 제가 신입 때 대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었었고 또 내가 이제 좋아하는 누구나 이제 뭐 위인이 될 수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멘트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인데요. 사실 포트폴리오는 뭐 직군마다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사실 뭐 기획자나 뭐 문서 같은 경우는 기획자나 프로그램 아티스트 다 포함되긴 한데 어쨌든 특히 이제 기획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신입 때는 제대로 된 이제 프로젝트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냥 추천드리는 거는 역기획서 같은 거 이미 서비스되고 있는 부분을 좀 많이 분석을 하신 다음에 그걸 이제 문서화시켜서 한번 역기획서를 만드는 걸 추천드리고,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는 자기가 했던 프로젝트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고민했던 부분에 대한 뭐 코드라든지 뭐 결과물 같은 것들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 아티스트는 자기가 작업했던 것들을 이렇게 약간 책자같이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출하면 좀 많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뭐 부수적으로 저는 이제 뭐 사실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보다는 페이스북을 더 많이 하는데 뭐 제가 이제 그 인터뷰를 했던 분 중에서 서류 전형 때 되게 인상 깊었던 분이 하나가 있었는데 자기 인터뷰를 해서 그거를 발송했던 분이 있었거든요. 좀 열정이나 노력이 좀 가상해서 사실은 좀 그랬고, 영상도 좀 한 5분 분량의 영상이었는데 되게 자기 소개를 좀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어필이 될 수도 있고, 또 혹시 이제 뭐 여러분들 중에서 능력자가 계시면 아마 뭐 이북이라든지 책을 쓰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필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조금 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니어 때는 사실 보여줄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이에요. 프로젝트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뭐 학교 생활이라든지 뭐 짧은 직장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자기의 결과물을 다른 사람 대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만 찾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좀 그렇게 준비를 했었고, 제가 이제 오프라인 수업 때는 제가 이제 썼었던 자기소개서라든지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을 보여드리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좀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걸 잘 준비해야지 결국 이제 서류 통과가 되면 인터뷰가 가는 거잖아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좀 잘 하시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런 분도 계세요. 저도 이제 예전에 블로그를 많이 했었는데 블로그에 이제 자기 기술에 대한 일기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이런 뭐 API를 써서 이렇게 해결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쌓이면 간혹 이제 개발자 혹은 실무진들 중에서 이 친구에 대해서 궁금해서 블로그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서 직접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 좀 도움이 많이 되긴 하거든요. 취업할 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자기 이제 개발 정리 차원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좀 추천드립니다. 인터뷰 부분인데요.
사실 인터뷰는 뭐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이 좀 뻔해요. 대부분 이제 그 경력했던 분들은 그 경력에 대한 부분에 위주로 좀 물어보는데 뭐 공통적인 질문이라고 한다면 처음에 이제 보통 시작할 때 자기소개서부터 하라고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심사위원 참관하시는 분들이 그 여러분들이 주셨던 서류를 다 읽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되게 극히 제한적이에요. 별로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현장에 딱 들어와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출했던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력서를 그때부터 막 보고 시작하거든요. 그럼 앞에 사람이 세워놨는데 뭔가 계속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벌기 위해서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라고. 네, 그래서 자기소개를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 사람이 했던 거를 귀로 들으면서 이제 여러분들 문서를 쭉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끝난다고 한다면 이제 뭐 그 왜 이런 분야에 지원했는지에 대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왜 지원했는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뭐 아티스트라고 한다면 혹은 기획자라고 한다면 왜 이런 형태의 컨셉으로 잡았는지 이런 것들 물어보고 뭐 당신의 뭐 장단점이 뭔지 이런 것들 물어보고 뭐 이게 되게 좀 까다로운 질문인데 혹시 이제 상급자하고 트러블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사실 정답은 없는데 그 모범 답안은 있어요. 뭐 근데 지금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어쨌든 그런 형태의 좀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잘 넘어갈 수 있는 형태의 답변을 좀 하면 될 것 같고 뭐 이제 뭐 기억에 남는 일 그리고 이제 어려움을 닥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뭔지 또 이거는 회사마다 좀 좋아하고 싫어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뭐 야근이 많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어쨌든 회사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모범 답안은 다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회사에 맞춰주겠다고 하는 대답이 가장 좋은 거고 뭐 앞으로 이제 뭐 한 5년 뒤, 10년 뒤에 이루고 싶은 게 뭔지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통근거리가 보면 그건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그 일반적인 공통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입사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 회사가 요구하는 답변을 그냥 최대한 찾아서 해주는 게 좋고 또 이게 내가 좀 인터뷰 대상자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결국 그 회사 홈페이지라든지 기사를 좀 검색해보고 이 회사가 뭘 만들고 있고 어떤 부분에 앞으로 비즈니스 플랜이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제 좀 답변을 좀 준비해두면 심사위원들이 이제 그걸 들었을 때 얘는 좀 그래도 좀 뭔가 열정이 있고 준비가 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혹시 이제 인터뷰까지 가시게 된다고 했을 때는 그 회사 홈페이지라든지 기사를 좀 찾아보고 회사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인지를 하고 그걸 좀 포장해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해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전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인사평가 문서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면접 뭐 끝나면 바로 이렇게 평가 의견 같은 거 쓰고 뭐 태도나 자세나 이런 것들 다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동점자가 있었을 때는 아무래도 뭐 다른 요소로 이제 좀 나누긴 하지만 결국 이렇게 해서 그 등급이 다 매겨지게 되면 최종 평가까지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일단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벌써 48분이 넘어서 어쨌든 지금 한 4주간의 특강 그 현장 실습 기간 동안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아마 다음 학기에 강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더 디테일하게 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 금요일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전까지 꼭 그 일일 보고서 꼭 작성하시고 그 일일 보고서가 추책이니까 그게 있어야지 제가 이제 종합평가를 할 때 여러분들 점수를 깎지 않아요. 대부분 다 후하게 될 건데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챙겨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주간 정말 고생 많으셨고 또 다음에 또 더 좋은 기회로 한번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